이번 시간에 다루어볼 내용은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타일링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타일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타일링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DP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풀긴 하지만 막상 이것도 조금 꼬아내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깊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점화식을 세우신 뒤에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백준 온라인 젖지에서 좋은 문제들을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바로 11726번 문제고요. 이름은 2 곱하기 n 타일링이란 문제입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1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가 지금 n으로 주어진다고 나와 있죠. 즉 길이는 1부터 1000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길이가 1일 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높이가 2고 너비가 1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타일을 사용해서 이 직사각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채우는 건데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1 곱하기 2 타일 이거 하나 사용하는 거 이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n이 1일 때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n이 2일 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이 2일 때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총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즉 이렇게 가로로 붙이거나 세로로 붙인 경우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n이 1일 때는 답이 1이고요. n이 2일 때는 답이 2인 거예요. 이제 한번 길이가 3일 때 또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3일 때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이렇게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총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n이 3일 때 답은 3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즉 기본적으로 DP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에서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성으로 하여금 점화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많은 숫자의 타일들이 이미 채워진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길이가 한 개인 경우를 더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긴 하나의 타일을 붙이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죠. 즉 이렇게 새롭게 한 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이제 앞에는 n-1개가 되겠죠. 전체가 n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앞에 n-1개에서 이렇게 한 개를 더한 모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두 개만큼 추가할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만큼.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할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세로로 붙인 것 또한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이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세로를 한 개 붙인 경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양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직 한 가지 모양만 존재합니다. 길이가 2인 타일의 모양을 추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앞에 n-2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체의 길이가 n인 타일의 쌍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만큼 추가하는 경우, 두 개만큼 추가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n-1 더하기 뒤에 n-2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길이가 n일 때 가능한 타일의 쌍 개수는 이렇게 n-1 더하기 n-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뒤에 n은 뒤에 n-1 더하기 n-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점화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이가 3개인 경우는 왜 고려해주지 않을까요? 3개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로로 3개
이어붙인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경우는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이 모양과 동일하죠. 즉 이미 처리를 한 모양 중 하나예요. 즉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다 이미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화식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번 문제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정보대로 n-1 그 다음에 n-2의 경우를 더한 값이 현재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n이 최대 100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0개만큼의 공간을 할당해 주시고요. 자, x가 들어왔을 때 x가 1이라면 1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x가 2라면 2를 반환합니다. 아까 전에 구했듯이 길이가 1일 때는 1개의 경우가 존재했고 길이가 2일 때는 2개의 경우가 존재했죠. 이제 그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재계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으로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특정한 값을 구했다면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해 주시고요. 즉 길이가 n일 때에 총 경우의 수를 만약에 구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값을 구해주고 그 결과를 이렇게 d라는 이름의 배열 안에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x-1 구한 값과 x-2를 구한 값을 더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17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줘야 돼요. 이제 이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굳이 나머지 값을 출력하라고 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머지 값을 출력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값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경우예요.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 값이 조금만 커지더라도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7로 나눔으로써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결과값을 조절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값이 17보다 크지 않도록 바꾸어주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바로 메인 함수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9를 넣었을 때는 55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2 곱하기 n 타일링 문제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풀어본 거고요.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바로 2 곱하기 n 타일링 두 번째 문제예요. 11727번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2 곱하기 1 타일과 2 곱하기 2 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뭉툭하게 정사각형 형태로 생긴 거,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타일이 존재하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실제 직사각형을 채워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때 이렇게 앞에 특정한 길이만큼 이미 타일이 갖춰졌다고 가정을 하고 길이가 1개인 만큼 타일이 붙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의 수 존재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길이가 n-1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앞에 또 1년에 타일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길이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할까요? 바로 이렇게 높이와 너비가 2인 거 한 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제 앞에 길이는 n-2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고 길이가 2인 경우인데 이거 두 가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즉 이제 이 경우는 n-2가 앞에 붙겠죠. 즉 이렇게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혹시 이러한 형태는 들어올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비가 1짜리 2개가 들어오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이렇게 결과적으로 3가지 경우의 수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n-2인 경우가 총 2가지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화식은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뒤에 n은 n-1 더하기 2 곱하기 n-2 번째까지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바로 점화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n-1까지의 경우의 수와 n-2까지의 경우의 수의 2를 곱한 값을 더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화식을 세웠으니까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짰던 이 코드에서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로 이렇게 n-2에다가 2를 곱한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n이 2일 때는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2개 붙는 경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붙는 경우, 그 다음 이렇게 크게 1개 두는 경우, 3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n이 2일 때는 3을 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8을 넣었을 때 바로 17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2 곱하기 n 타일링 2번 문제 또한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출을 해보시면 자,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